편히 쉬었습니까? 1월 15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8시에 조찬 간담회 갖고 나머지 시간 내부 직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장소는 한 건뿐입니다. 병무청이 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2015년 징병검사를 시작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34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징병검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이 가능하고 또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병력 처분은 신체 등위와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머니투데이 서동국입니다. 예. 그 대보그룹에서 돈 받은 장교 4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신병 처리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체포한 지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오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 처리가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서 언론 매체에 이제 군부대 내 대마초를 반입해서 피운 병사에 대해서 이제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자체적인 징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기강이 엄격해야 될 군부대 내에서 대마를 반입하고 흡입하고 이걸 경찰이 공급처가 체포해서 공조수사 요청할 때까지 군이 몰랐다는 거는 사실 기강이나 이런 병영관리 문제에 있어서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나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군 기강 엄정해야 하고 군 내에는 대마초나 이런 정진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대마초를 반입한 것은 아주 교모한 방식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발하게 된 경위는 공군 헌병대에서 이 병사가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적발해가지고 언젠가 하면은 지난해 8월 먼저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도대체 이 대마초가 어디서 왔는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대마초를 보낸 그 민간인을 체포했습니다. 예, 검거했고 그렇게 해서 조사해본 결과 군의 육해공군 각 1명씩 이게 배달이 됐었다는 걸 확인했고 그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지난해에 이제 기소를 하고 지난 연말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군에서 몰랐던 게 아니고 군이 먼저 적발을 해서 경찰과 공조해서 찾아낸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같은 걸 보니까 그때 당시 매년 그 마약 그러니까 대마초, 물뽕, 그다음에 엑스터시 같은 그런 마약류가 반입돼서 적발된 사례가 매년 10여 건씩 발생했다는 국정감사 당시 자료도 있었습니다. 계속 군 내부에서 지금 계속 마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군에서 마약에 취한 병사가 어떤 행동을 저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실 우리 사회가 마약이 매우 횡행하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이 마약을 사용하다가 군에 들어온 사람들이 군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극히 일부는 군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군은 군 내에서 이 무기를 다루고 엄정한 군기강이 유지돼야 되는 군에서는 이 마약 계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처벌도
강화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군사법원의 판결이나 그 각 군에서 내린 자체적인 징계 수위가 민간법원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보다 수위가 낮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문 쪽에 물어봤는데요. 문의해 본 결과 이 대마초 특히 이 부분은 얼마나 상습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또 과거 경험이, 과거 또 전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형량이 바뀐다고 합니다. 비례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쨌건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하는 게 군 법원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KBS 서지영 기자입니다. 대보그룹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방부 훈령을 보면 이 평가심의위원하고 업체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훈령 내용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아마 이 대보그룹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한 일주일 전에 평가하기 한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규정을 강화를 해서 지금은 당일 이제 그 평가위원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핸드폰을 일단 꺼줄 것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제 평가 장소로 모두 이제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이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모시고 가기 전까지 전화를 누가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핸드폰을 받게 되면은 평가위원회에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새로운 위원을 다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훈령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심의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되면은 누구나 업체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비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신병 처리와는 별도로 특단의 좀 대책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평가위원 선정과 그리고 위촉한 뒤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평가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매우 짧게 하고 또 외부인과 그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철저히 하고 더 강화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그 대마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그 대마초 관련해서 쉬쉬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각군본부에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쉬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육해 공군별로 각 헌병대에서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개별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쉬쉬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았으면 곧바로 공개를 해야죠, 당연히. 쉬쉬한 건 아닙니다. 국방부가 보고를 받은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고를 받았다는 건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